안녕하세요. 5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참 빠릅니다. 내일이 마지막이죠. 자, 일단은 헌법 총론 기본권까지는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내일 모레 통치구조 하시는 분들은 뵙겠지만 아마 통치구조 안 하시는 분들은 또 6월 달에 보이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6월 달에 또 새롭게 뜨거운 여름을 맞이해야죠. 자, 6월 달부터는 이제 장마가 슬슬 다가오면서 습하고 또 고온 이렇게 되면 아마 불쾌 지수가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물론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요. 심성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갑시다. 매일헌법 오늘 25년 국회직 8급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원래 땀이 많은 체질이에요. 그래갖고 조금만 뜨거워도 또는 기온이 바뀌어도 금방 이렇게 확 느끼거든요.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실내온도 낮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매일헌법 정의령 오늘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관습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거 나오면 항상 그랬지만 기억 보고 밑으로 내려가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은 관습법이라는 것 자체를 좀 보도록, 관습헌법이죠. 관습헌법 살펴볼게요. 일단 관습헌법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을 국민적 합의라고 봅니다. 국민적 합의. 자, 그러면 국민적 합의니까 5,200만 국민의 합의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5,200만의 국민의 생각이 다 똑같진 않겠죠? 어떤 분은 이렇게 높을 거고 어떤 분은 이렇게 될 거고 어떤 분은 이렇게 될 거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될 거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될 거고 정말 천차만별일 거예요. 아마 5,200만의 국민적 합의.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충족할 수 있게 합의를 하려면 이걸 기준으로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충족이 안 돼요. 여기까지 못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충족이 돼도 여기 있는 사람은 또 충족이 안 돼요. 5,200만이 모두 충족되려면 적어도 모든 사람이 충족될 수 있게 어떻게 하는 거야? 최대한의 합의가 아니라 최소한의 합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과, 배 이렇게 합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걸쳐 나갈 수 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합의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은요 온 국민의 합의인데 모든 것을 다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만 합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상적이고 애매한 그러한 용어를 다른 법률에 비해서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또 헌법이라는 게 최고법의 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별 법령보다도 개정이 조금 자주 되면 규범력이 약해져요. 내년에 개정할 텐데 내일 개정할 텐데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그래버리니까 이거 뭐하러 지켜? 어차피 개정할 건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규범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잦은 개정을 방지하고 최고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5,200만의 모두의 국민적 합의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하려면 추상적이고 애매한 최소한의 합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합의를 담아놓은 게 헌법이에요. 그래서 이 헌법의 유형이 성문헌법도 있고 그다음에 불문헌법도 있고 어찌됐든 다 헌법이란 말 쓰고 또 헌법을 문자잖아요. 시대는 됐고 배라고. 그러면 헌법을 개정할 때도 있고 해석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문자를 통해서 하는 헌법만 있지만 문자는 한계가 있으니까 문자로 되지 않았지만 헌법적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온 국민 5,200만이 똑같이 최소한의 합의를 하고 있다. 그럼 그것도 헌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다? 관습으로 된 헌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법이라는 글씨가 붙어 있으면요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국민적 합의, 국민적 합의, 국민적 합의, 국민적 합의, 국민적 합의, 국민적 합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성문헌법은 헌법 자체에 문자로 되는 거고 불문헌법은 헌법이 법률에 담겨져 있는 거고 법률이 됐던 문자로 돼 있던 다 헌법이란 문자로 돼 있던 이건 문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문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습으로 된 헌법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 문자로 돼 있는 나라들은 관습을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게 법률하고는 좀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 법률 세계에서 관습법 인정해도 그건 보충적 효력을 갖고 해석함에 있어서 하지만 관습법은요 이것도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이니까 1948년에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때 당시에 뭐가 없었다? 아니 중요한 국가에 관한 조직과 구성을 하면서 수도에 관한 조문을 빼먹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948년에 수도가 없었나요? 그건 아니죠. 그때도 수도는 서울이었어요. 근데 이게 흘러 2025년에 왔다 해서 갑자기 수도 서울이 바뀐 적이 있나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되고 반복되고 한상성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 누구나 다 인정하는 국민적 합의까지 있으면 그러면 이거 국민적 합의까지 있으면 뭐가 된다? 명시적으로 문자로 돼 있지는
않지만 문자의 한계 이런 것들 빼먹었으니까 이걸 국민적 합의로서 관습헌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판례 중에 몇 개 없어요. 딱 그 수도가 서울이다. 이게 명시적으로 규정이 안 됐는데 이건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면 헌법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 서울 문제를 이제 돌아가셨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대통령 되고 나서 수도 서울을 이전하겠습니다 해서 수도 이전 뭐로 했냐면 헌법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헌법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법률로 했어요. 헌법으로 해야 될 사항은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서 기존에 빼먹은 걸 싹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법률 개정으로 했다? 헌법 개정 절차 130조 위반이었다라는 판례가 과거에 있었죠. 그래서 위헌 결정을 받고 왜 헌법으로 해야 될 사항을 법률로 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또 이분 또 카리스마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소속 대책을 위한 대책을 위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렇게 법률을 만든 거죠. 이거는 국무총리와 부처청을 옮겼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수도를 이루는 기준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헌법 사안이니까.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 대통령 있는 장소, 국회가 있는 장소가 수도다라고 해버린 거죠. 그래서 대통령, 국회가 있는 장소가 수도가 된 거예요. 그럼 국무총리는요, 국민이 뽑지 않잖아요. 대통령 6월 3일날 사전선거 내일, 금요일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전선거하고 6월 3일날 본선거 해가지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게 5,200만의 생각이더라. 수도를 이루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수도를 이루는 기준을 우리 국민이 직접 정하는 거니까 그 판례였어요. 그래갖고 국무총리는 옮겨도 수도 이전 문제가 아니니까 헌법 개정 대상이 아니다. 부정법 각하. 거기다가 세종시 법률은 반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니까 합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관습헌법을 인정한다면 뭐가? 국민적 합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헌법적 사항에 관한 오랜 관행과 관습에 따른 명백한 국민적 합의. 하지만 국가의 승인은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국민적 합의. 헌법이에요.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볼게요. 관습헌법 많이 나오지 않는데 국회지 8급에서 진짜 오랜만에 요걸 한 문제 박스로 낸 거예요. 기억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바르게 짝져진 걸 골라라. 헌법사항에 관하여 형성된 관행 내지 헌법사항이에요. 관례가 전부 관습헌법이 되는 건 아니고요. 강제력 있는 헌법규범 으로서 인정되려면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하고요. 이런 요건이 충족된 관습만이 관습헌법으로서 성문헌법을 보충이 아니라 동등한 효력이 있다. 동일한 효력이 있다. 보충적 효력이 있든 않지.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대등해서 성문헌법을 개폐하는 힘이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동등하게 취급하다. 원래 있어야 되는데 빼먹었으니까 갖다 끼면 돼서 마치 헌법과 동등하게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기억은 틀렸죠? 그럼 틀린 점을 찾아보면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면 항상 3개 나오면요, 같은 게 2개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근데 2번은 다 똑같이. 그러면 2번을 니은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다 동그라미인데. 거기다가 자, 디귿은 거기서 갈려요. 그럼 이렇게 2개가 같은 게 있는 걸 1번에서 3번에서 둘 중에 고르는 게 맞아요. 그래갖고 보니까 와우, 여기서 바로 결정이 나네요. 리을 미음에서. 자, 그러면 한번 리을 볼게요. 미음이 여기 겹쳐가지고요. 죄송해요. 자, 관습헌법은 헌법의 일부로서 최소한의 헌법 130조에 의거한 헌법 개정 방법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으며, 관습헌법 규범은 헌법 전에 그 상반되는 법규범을 첨가해서 폐지되게 된다. 맞는 지문이죠. 헌법 개정 절차 130조. 그러면서 없는 걸 새롭게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끼어넣으니까 그 관습헌법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니을은 맞는 지문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니은 관습헌법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습이 성립된 사항이 단지 법률이 정할 사안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규율되어 법률에 대해서 효력을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중요한 헌법적 사항이어야 된다. 맞는 지문. 그러면 리을이 맞는 지문. 맞네요. 자, 디귿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습헌법 성립에 요구되는 일반적 성립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관행이 헌법적 관습으로서 국가의 승인, 국민적 합의. 이게 필요하죠. 디귿 틀렸고. 미음도 볼게요. 관습헌법은 형식적으로 헌법 개정 방법에 의하지 않고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사면은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집어넣거나 국민적 합의가 사라지면 관습헌법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사라지면 사라진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으시면 돼요. 이게 다 풀어야만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몇 지문만 가지고도 정답을 찾을 수 있어야 여러분이 객관식의 테크닉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테크닉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순진무구하게 나는 기업부터 미음까지 다 풀고 정답을 찾을 거야.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요. 결국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서 뒷부분에 가서는 문제만 읽어도 정답이 나오는 걸 찍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그렇게 해서 불편하게 내가 맞출 수 있는데 못 맞춰갖고 떨어지는 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 문제 항상 대비하시고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정인원과 함께 하셨죠? 주말에 통치구조 보실 분 같이 하시고요. 아니면 6월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5월 같이 보내죠. 안녕!